지금도 사연을 보내면서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벌을 받는 건가?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50대의 시골로 남편과 함께 귀농한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전부 다 도시 출신의 직장까지 도시에서 살아온 말 그대로 도시 촌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할아버지 댁이 시골이어서 어릴 적엔 논밭에서 놀긴 했었지만 즐거운 추억은 그때뿐이었고요. 남편의 경우엔 벼농사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정말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남자였죠. 제가 귀농을 한 이유는 어릴 적에 농촌에 집을 사뒀기 때문이에요. 그땐 시골 집값도 쌀 때였고 제가 젊은 적엔 대기업에 다닌 터라 어느 날 엄마가 오시더니 고향에 사시는 친척 어르신 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집을 싸게 내놓으신 분이 계신데 너가 좀 비싼 가격에 사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부탁이고 제 기준에선 비싼 가격도 아닌지라 그냥 제가 그 집이랑 주변 땅을 사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 체면을 위해 사둔 거지 땅이나 집에 전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고 지냈죠. 근데 50대 넘어서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쓸개도 빼줄 것 같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그토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제가 어려워지니까 안면을 싹 바꾸는데 괜히 사람이 미워지더군요. 자식도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니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디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옛날에 지방에 사둔 땅이랑 집이랑 있잖아. 거기서 있으면 어때? 이러는 겁니다.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남편의 말에 그제야 떠올라서 바로 시골로 내려왔죠. 여전히 시골은 시골이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마음 정리 좀 하고 살자 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단 시골에 내려왔죠. 남편과 아이는 일단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요. 제가 와서 시골집을 좀 정비하고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묻더군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여기 청년회랑 마을발전회가 있는데 언제 함 들려요? 이러더군요. 아무래도 시골 정서를 조금 알기 때문에 저는 동네 어르신들이랑 청년회 분들에게 극진히 대했죠. 나중엔 다 친해지고 연세는 있으신데 남편보다 다 건장하고 근육이 넘치는 분들이 많으셔서 역시 도시 사람들보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다니까요. 이러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마을 사람으로 받아주니까 저를 도와서 마당을 꾸며주는 어르신도 계셨고 잡다한 일을 아름아름 소개시켜 주셔서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해주는 마을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만 한번 자기 사람이란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으니까 동네에 고정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이 놀면 안 된다며 일자리를 알아봐 주셔서 집에서 차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를 다니게 됐는데 고느적하니 좋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이랑 아들도 가끔 시골로 내려와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카페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제 가게가 되니까 이리저리 홍보도 하고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나름 아름아름 소문이 나더군요. 이젠 일도 익숙해지고 마을 사람들과 호영호재하며 친해지니까 남편을 시골로 불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대학에 들어갔고 어차피 떨어져 지낸 시간도 꽤 됐고 이만하면 전원 생활을 누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면 되겠다란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흔쾌히 응해줬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를 두고 서울에 있는 걸 모두 정리한 채 시골로 내려와 저와 함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같이 일도 하고 가끔 드라이브도 가고 텃밭도 가꾸면서 지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저에겐 소중한 날들이었고 기쁨이었죠. 근데 꽃놀이도 하루 이틀이죠. 점점 무료했나봐요. 저는 상관없는데 도시 생활에 익숙한 남편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젠 지겹다, 텃밭 가꾸는 것도 이젠 힘들다며 매일 투덜대는 겁니다. 처음엔 달래도 보고 도심지로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오라고 했지만
남편의 기분은 도무지 풀릴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자라 도시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으니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이젠 늙어 죽을 때까지 흙냄새 맡으며 살아야 하는데 자꾸 우울해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주변 어르신들하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이해가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마을에서 제일 활기 넘치는 언니 한 분이 우리가 너무 무신경했네. 제부가 좀 쑥스러워하길래 일부러 동네 적응하란 뜻으로 말도 안 걸고 그랬는데 이참에 마을 잔치라도 한번 열어줘야겠어. 이러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극구사양했는데도 시골 인심이란 게 아무래도 통이 크다 보니까 정말 마을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 수준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고기도 좀 삶고 반찬도 준비하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형님들 그리고 여러 언니, 동생들이 남편을 위해 전부 나서서 잔치 같은 환영식을 열어줬죠.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남편도 그날은 굉장히 즐거워 보였어요. 술도 한잔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아주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셨겠다 기분도 묘하게 좋아져서 그런지 그날 밤에 남편이랑 뜨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예전보단 기운을 좀 차린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와보면 남편은 청년의 형님들과 마을 일을 돕고 있거나 아니면 집 앞 텃밭 가꾸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원 가꾸기 이런 걸 보면서 공부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죠. 하지만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건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무래도 시골 생활이란 게 아침 일찍 나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찍 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잠을 굉장히 일찍 깼어요. 대충 새벽 1시쯤 된 것 같더군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없는 겁니다. 코 고는 소리가 싫어서 제가 딴 방에 가서 혼자 자거든요. 그날도 따로 자다가 안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거실 쪽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불을 켜보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거기서 뭐해? 그랬죠. 그랬더니 잠이 안 와서 잠깐 나갔다 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근데 잠옷이 좀 지저분하더군요.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 물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요 앞에 갔다 오는데 나뭇잎이 묻었나 보네. 그러는 겁니다. 밤에 산책이나 다녀왔나 보다 생각하곤 그 이후로 그 일은 잊고 지낼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카페 일도 일이었지만 서울에서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른 일도 벌이게 됐어요. 한 달에 몇 일은 서울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귀농을 한 이후로 뭔가 일이 잘 풀려가더군요.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안정이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서울에서 일이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내려갈까 하다가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려고 새벽쯤에 시골집에 도착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자고 있더군요. 근데 주방에 누군가랑 술을 마신 듯이 어지럽혀 있고 낌새가 좀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누굴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신 거야? 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좀 깔끔 떠는 성격인지라 피곤해도 술병이랑 안주 널브러진 것은 치우고 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치우는데 의자에 못 보던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누군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여자 핸드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제 마을 아주머니 몇 분이 오셔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어. 그게 뭐 잘못됐어? 이러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고 맥주 한잔 나눌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까지 놓고 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는 게 이상한 거죠.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동네 사람들끼리 술 한잔 한 것 같긴 한데 핸드폰 주인이 약간 끼부리는 언니 같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동네마다 약간 끼부리는 여자들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그 여자였는데 솔직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었지만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핸드폰은 돌려주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거 요즘 바깥 사람 소문이 안 좋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자꾸 여쭤보니까 남편 간수자래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쭤봐도 할머니는 본인도 그냥 노인회관에서 주워들었다는 겁니다. 순간 눈이 뒤집히더군요. 괜히 낌새가 이상해서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슬쩍 떠볼 겸 이야기를 흘렸죠. 우리 남편이 핸드폰 주라고 하던데요. 그 여자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으면서 핸드폰을 받길래 일부러 모르는 청면이를 보냈죠. 그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더군요. 너무나도 궁금했고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제 눈으로 증거를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새벽쯤에 자는 척하는데 남편이 어디론가 나가더군요. 자는 척하다가 몰래 쫓아나가 봤습니다. 그 여자이기만 해봐 둘 다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란 생각에 뒤를 쫓아갔죠. 그런데 새벽 이슬 맞고 아내가 찾아간 곳은 논밭 근처에 있는 허름한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은 아니고 마을 공용 창고 같이 농기구를 저장해놓고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었거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더군요. 그래서 몰래 안을 들어가서 안쪽을 봤습니다. 누굴까? 어떤 여자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상 보면 열받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안을 들여다봤죠. 그때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인 겁니다. 이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만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건지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둘은 이미 뜨거운 짓을 벌이기 시작했더군요. 차마 그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젠 끝내려는 마음에 둘이 그 짓을 할 때 덮쳤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랑 그 여자는 손발이 되게 빌더군요. 언제부터 이랬냐며 제가 화를 막 내니까 갑자기 그 여자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난 오늘이 처음이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난잡한 사람일 거라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랑 그 짓을 한 여자 집이 어디야? 하며 추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더군요. 다 필요 없었죠. 경찰 부르겠다고 난리치고 소란을 피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들 시글벌쩍하며 한마디씩 하는데 동네 창피해 못 살겠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조사해보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끼부리는 여자는 정말 순수하게 핸드폰을 두고 간 거고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내연관계였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오히려 그 내연관계 여자가 핸드폰 놓고 간 끼부리는 여자랑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오해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란 작자가 바람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경찰은 남편이 불륜관계인 건 맞지만 간통죄도 폐지돼서 어찌할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여자는 과부였어요. 이건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남편이 자발적으로 나선지라 이걸 어떻게 처벌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더러운 쓰레기들이 사는 동네에 도저히 있고 싶지도 않고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아서 이혼을 했고 정신적 위자를 청구했습니다. 동네에선 쉬쉬해달라며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들이 이젠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동네 창피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차피 법으로 제대로 엿먹일 수 없다면 돈이라도 왕창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과부한테 돈이나 뜯어냈죠. 어차피 과수농가 하니까 돈도 꽤 많았어요. 자기도 창피한지 과수원 싸게 팔고 이사 갔더군요. 하긴 그럴만도 하죠. 아이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동네 계속 살겠습니까? 과부에게 받아낸 돈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은 정말 쓰리고 아픕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일은 비밀로 쉬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파렴치한 남편과 시골 인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